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런데 사실 나를 망치는 나쁜 습관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무의식적에. 뭐 일부러 우리가 막 그렇게 나를 망치는 습관들을 막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떤 나한테 해가 되는 습관들, 그게 나한테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나도 모르게 나를 망치는 습관들, 그런 것을 하나씩 체크해 봄으로 해서 그런 습관들을 싹 걷어내서 조금 더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탁 턴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망치는 습관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나도 이런 습관이 있나?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남의 눈에 전전긍긍하는 기쁨, 슬픔 병이 있다. 이런 습관이에요. 이 기쁨, 슬픔 병은요, 지난번 드라마에서 본 건데, 조울증을 기쁨, 슬픔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울증보다는 굉장히 귀여운 표현이 돼서 저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이게 남의 어떤 평가나 그 남의 눈에 대해서 막 남이 제대로 이렇게 알아주면 막 기뻐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막 우울해지고 이런 어떤 증상이 나한테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의 습관이 있지 않나. 그게 첫 번째 나를 망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요. 그 이제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정말 늘 행복하고 막 럭셔리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잖아요. 뭐 여기는 파리, 뭐 여기는 뭐 이태리 이래가면서 그리고 뭐 남편이 아니면 남자친구가 뭐 이런 백을 사줬어 너무 행복해 뭐 고마워 막 이러면서 막 명품 백 올리고 막 반지 올리고 굉장히 비싼고 우아한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러는 그 인스타그램 사진들 많죠. 그러면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먹을 거 없어서 막 컵라면에 햇밥 먹고 막 이러면서 그런 인스타 보면 나만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우울해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은 항상 행복하고 항상 뭐 우아하게 살고 이러는 거 아니고요. 그런 어떤 그 심리 자체가 굉장히 남한테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살고 있어 라는 거를 막 과시해야지만 기쁘고 남이 이제 알아줘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족감을 사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음 습관들은 나를 망치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꼭 뭐 그 SNS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뭐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일도 굉장히 많죠. 그 왜 그렇게 좋은 학교, 명문대 나오고 아니면 굉장히 좋은 회사 다니고 막 그 스타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또 그렇게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게 그거에도 만족하지 않는 것이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해서 그렇거든요. 내 확신이 없고 내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남의 눈에 의해서 막 좋았다가 막 슬펐다가 전전긍긍했다가 이런 마음 습관은 혹시 내가 갖고 있다면 굉장히 빨리 버릴 수 있도록 그게 하루아침에 버려지는 건 아니지만 그걸 버릴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예전에 그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다. 제 첫 번째 에세이에 보면 그 시 사례로 제가 그때 썼었는데 그 50대 제 지인 부부가 이제 그 이 로컬로 병원을 부부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유럽으로 그 미술 공부를 하러 떠나면서 이제 그 이제 아내 되는 분이 본인이 원래 옛날 꿈이 그거였다는 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나 정말 이거 병원 그만두고 이제부터라도 그때가 그 아내분이 쉰 살이었을 거예요. 근데 나 미술 공부하고 싶다.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다. 이런데 그 남편이 자기도 너무 의사로 여기서 이렇게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병원 진료 보는 거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 남편도 그때까지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자기는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의사로 살고 싶다. 나머지 인생을. 이래가지고 아내 되시는 분은 아들이 있는 유럽으로 미술 공부하러 떠나고 남편 되시는 분은 국영문 의사회 그래서 아프리카 쪽으로 떠났어요. 그 이제 자원봉사, 의료봉사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서야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원하는 인생. 부모님이 의대 가라. 그래서 의대 갔고 공부 잘했으니까 의대 갔고 그리고 의사랑 결혼해라. 그래서 의사랑 결혼했고 그리고 부부가 같이 이제 부모님이 막 차려주시는 병원 거기서 이제 의사로 살아라. 그래서 의사로 살았고
이때까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그 남이 원하는,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책 쓸 때, 그때는 그분들이 막 떠난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너무 후회가 된대요. 지금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진작 결정하지 못해서. 나는 왜 확신도 없고, 그냥 남이 하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하라고 그래서, 아니면 남들이 막 이렇게 막, 칭찬하니까 그렇게 공부만 열심히 하고 의사로 살았을까. 그래서 지금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온 세월들이 너무 아깝대요. 남의 눈을 의식해서 전전긍긍하고, 그들이, 이렇게 좋다고, 막, 칭송하는 거, 부러워하는 거, 그런 걸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기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사는 게 굉장히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타인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타인도 거기에 대해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뭐 이렇게 되면 더 말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남의 눈에 너무 전전긍긍하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좋았다 슬펐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의 습관, 그게 나를 망치는 첫 번째 습관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는 습관. 이게 나를 망치는 두 번째 습관입니다. 올해 계획이 뭐야 그러면 무슨 계획이 있어,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도 너무 허덕거려,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되나 하면, 계획이 있어야 전략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인생이 워낙 복잡하고 계획한 대로만 되는 게 아닌 게 인생이죠.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내가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 인생에 정말 그 끝없는 그런 바다에 그냥 이렇게 둥둥 떠서 표류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어딘가 이제 저쪽에 등대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나침판이 있어서 저쪽 방향으로 가야 돼 라는 어떤 그런 방향이 있어야 뭔가 인생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그렇게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 없이 사는 거, 이런 거는 참 위험한 일이고요. 오늘 하루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걸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계획을 세우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이번 주의 계획, 오늘의 계획, 그다음에 한 달 계획, 1년 계획, 그 계획에 대해서 막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 계획대로 안 되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도 사실 부작용이긴 한데, 이렇게 러프하게라도 오늘은 내가 이런 해야지, 이번 주는 이런 계획이 있어, 막 이번 달은, 올해는 이건 꼭 하고 말 거야 라는 계획을 꼭 세우는 습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는 습관이 나를 망치는 두 번째 습관이었습니다. 또 볼까요? 세 번째는요, 힘든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까지 미루는 습관. 이게 나를 망치는 세 번째 습관입니다. 이런 일들 사실 많죠. 왜 자꾸 일을 미루게 되나 하면요, 일을 잘하고 싶어서, 좀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미루는 경우도 많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잘 못할까봐 그렇게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회사에서 막 이렇게 쓰기 어려운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막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엄두가 안 나서 일단 아침에 가서 그냥 메일 체크하고 커피 마시고 뭐 딴 거 하면서 이제 계속 마음 무겁게 계속 일을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밤에 하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나를 이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혜롭게, 얕게, 영악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일을 하고 나를 막 지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영상에도 이제 일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아침에 출근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9시부터 일을 한다라고 하면 9시부터 11시 반, 2시간 반은 정말 미팅도 안 하고, 정말 이게 막 전화 통화도 안 하고, 그 다음 메일 체크도 안 하고, 무조건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중해서 오전에 딱 해치우고,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고, 하루에 이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리고 나서 한 11시 반쯤 돼서 커피를 마시면서 메일 체크를 하면, 메일 체크가 답장을 쓰거나 뭐 이렇게 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거나 이런 일이 이 일이 아니라
이제 휴식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워낙 집중해서 몰입해갖고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쉬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좀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이라는 말씀 지난번에 드렸거든요. 이제 이 힘든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까지 미룬다, 이 항목을 보면서 이 생각이 또 났어요. 그래서 일단 아침에 가서 그 힘든 일부터 한다. 어려운 일부터 한다. 중요한 일부터 한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굉장히 그 아침엔 몰입하는 시간, 이렇게 그 근무 시간도 왜 몰입하는 게 능률이 나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그렇게 이용해 보시면 훨씬 더 일하는 게 수월해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꼭 회사 일이 아니라 그래도 집안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에서도 이런 일들 있잖아요. 청소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앉아서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쉬거나, 근데 막 계속 머리 쪽 이쪽 한쪽 끄댕이가 막 이렇게 땡기는 거죠. 빨래도 돌려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의 마음 습관 자체를 일단 하기 싫은 것부터 먼저 한다. 그러고 나서 쉬면 훨씬 더 마음이 가볍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쉬어도.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룰 수 없을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 미루는 것 중에 굉장히 3분 안에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메일로 체크해서 알려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금방 찾아서 얘기해 주기로 한 거, 아니면 전화해서 내 친구가 이랬네 말이야, 이거 알아봐 주기로 해서 이제 알아봐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3분 이내, 5분 이내 해결할 수 있는 건 즉시 해버리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사람이 저 사람은 좀 일을 이렇게 빨리빨리 해줘, 이게 파닥파닥해, 사람이 빠르고 이렇게 스마트해라는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확인해 줄게. 그거 3분이면 되는데 굉장히 미뤘다가 막 다음 날이 됐는데 막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됐어? 그거 해준다는 거, 그러면 깜빡깜빡했다. 알아서 해줄게. 이러고 또 미루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이게 무능한 어떤 이미지가 됩니다. 그게 직장인이든 자영업이든 아니면 전업주부든 간에 가리지 않고 일단 3분에서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한다. 이런 습관들이, 미루지 않고 한다라는 습관이 붙어 있으면 굉장히 좀 스마트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볼까요? 이번에는 뭔가 하면요. 네 번째. 편협한 어떤 습관. 편협한 마음의 습관도 나를 망치는 굉장히 이제 큰 습관이 되겠죠. 편협하다고 하는 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어떤 걸 갖고 이제 편협하다고 할 건가. 어떤 건가 하면, 이건 좋고 이건 싫어. 내 기준으로는. 딱!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그리고 이거는 옳은 일, 이거는 절대 나쁜 일. 물론 절대 악과 절대 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의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실 이제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근데 그 내 방식이 그 폭넓음을 다 이렇게 수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방식만큼 나도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나는 그 중에 요만큼, 내 스타일에 따라서 요만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편협하다는 거는 이제 내가 보는 어떤 시야 자체가 굉장히 좁고, 나의 어떤 범위, 이게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그런 말씀들 이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난 성격이 말이야, 난 딱 싫은 건 싫어. 난 아닌 건 아니야.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5만 가지도 넘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떤 판단해서 저럴 수는 없는 거야, 사람이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대부분의 일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이제 사고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혹시 나한테 있지 않나? 그런 흑백 논리가 너무 분명한 그런 방식이 있지 않나? 이건 한번 스스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일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한테 일단 너무 상처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 관계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경직되고, 그리고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이제 사회성에 있어서 이제 사회가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방식에 대해서 폭넓은 만큼은 아니라도 나도 굉장히 그 방식을 좀 넓혀 놓는 것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성공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마음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편협하지 않은가? 나는 너무 흑백 논리에 그렇게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5번째는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어떤 그런 결정을 자주자주 하는 경우. 이런 어떤 습관이 나를 망치는 또 다른 습관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계획대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엔 이거 하고 오후엔 이거 하고 밤엔 이거 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해야지. 이번 주 이거 해야지. 이번 달은 이거까지 끝내야 돼. 라는 게 이렇게 흐트러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좋은 거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처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창의력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뭐 그런 어쩌다가 이제 즉흥적으로 굉장히 그런 데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사실 창의력이 더 높은 경우가 많죠. 이게 사고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게 너무 습관적으로 잦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직장 다니면서 막 그 충동적으로 뭐 새벽 2시, 3시까지 뭐 누가 이제 부르면 이제 술 마시고 2시, 3시까지 막 밤새고 영화 보느라고 밤새고 그 다음날 막 컨디션 굉장히 안 좋아져. 막 금요일 날 밤 같은 경우는 뭐 밤을 새서 뭐 보던지 말던지 그건 상관없는데 평일 날도 이제 막 필 받았어 이러면 막 이제 밤새도록 이제 뭐 하고 그 다음날 막 헤매고 뭐 이런 경우가 어쩌다 한 번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잦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번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번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제 친구 중에서도. 그래서 막 전화해서 여기 이태원인데 나올래 지금 막 이렇게 막 그런 친구들은 사실 되게 이렇게 막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그럴 때 난 못 나가겠어. 나는 너무 늦어서 라고 하면 이제 막 이제 저한테 되고 투덜대는 거죠. 그리고 막 아직도 왜 정동진 뭐 해돋이 보러 갑자기 갈래? 막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 보면 전 참 신기해요. 그 체력이.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그러는 거는 전 참 부러운 일인 것 같아요. 어쩌다 그런 거는 좋은데 이런 충동적인 결정이나 이렇게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막 이렇게 불균형하게 하는 게 너무 잦지 않는가. 자주 하는 거는 늘 나에게 독이 됩니다. 나를 망치는 컨디션을 떨어뜨리고 중요한 일을 자꾸 이렇게 제 날짜에 할 수 없게끔 하니까 그렇게 잦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탈출구 그런 게 없는 그런 습관. 그러니까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스트레스를 잘 해소할 수 있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인생을 아주 윤택하게 윤기나게 잘 사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탈출구가 없이 늘 스트레스 받은 대로 사는 그런 탈출구 없이 사는 습관은 일상의 습관은 나를 망치기 쉽죠. 스트레스가 가장 무서운 독이 되고 그다음에 그 스트레스 자체가 이제 몸도 망가뜨리고 정신도 막 힘들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를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이거를 빨리빨리 해소하는 게 내가 유능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큰 잣대가 됩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탈출구를 만들어 놓는 습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습관이 없다 그러면 이제 나를 점점 망치는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렇다 할 취미를 한번 없다고 하면 만들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제가 이제 헬스클럽을 다니는데 거기에 이렇게 아는 이게 그냥 이렇게 왜 자주자주 부딪혀갖고 이렇게 눈인사하고 이제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저는 이제 다닌 지가 얼마 안 돼서 몰랐는데 12kg를 뺐대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12kg를 뺐으니 어마어마하게 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뚱뚱하신 여자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12kg를 딱 3개월 만에 빼고 어떻게 뺐나 하면 K-팝 거기 이제 헬스클럽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이런 거 그런 걸 해서 3개월 동안 12kg를 뺐대요. 이제 식이요법도 하셨겠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살찌고 막 이랬을 때 막 우울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몸도 안 좋고 막 우울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살 빼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너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울증이 생긴 게 그게 스트레스가 다 쌓였는데 그걸 갖다 해소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막 먹고 살찌고 더 우울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탈출구를 이분은 그런 막 댄스 막 와서 춤추고 운동하고
이렇게 정말 건전한 방법으로 풀어서 성공한 케이스더라고요. 그분한테는 그렇게 막 춤추고 운동하고 막 이러는 게 뭐 의사도 필요 없다, 약도 필요 없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렇게 그냥 뭐 친하진 않지만 이렇게 목례만 하고 오셨어요 뭐 이 정도 하는 분이지만 진짜 그 얘기 듣고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정말 박수치고 막 축복해드렸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탈출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혹시 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있지? 내가 똑별난 방법이 없나? 그러면 정말 댄스를 하든 운동을 하든 아니면 뭐 그 어떤 다른 취미를 음악을 하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가 막 기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를 반드시 오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나도 모르게 나를 망치는 습관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몇 가지 나눴는데요. 이 중에서 나를 혹시 망치고 있는 내 습관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 습관을 싹 드러내셔서 굉장히 좋은 습관만 남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